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상속이지만 사실은 가장 다투기 쉬운 상속입니다. 현금은 나누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는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받든 모두가 지분으로 갔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단일 상속 재산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들을 먼저 정리한 뒤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누가 그 집을 가져갈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며 부양해온 자녀와 따로 살던 자녀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견이 갈립니다. 동거 자녀는 자기가 받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비동거 자녀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말합니다. 법은 여기서 기여분이라는 도구를 둡니다. 부모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더 인정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동거 기간, 간병 정도, 비용 부담, 재산 유지에 실제로 기여한 내용이 함께 봐야 할 요소입니다. 10년 넘는 장기 간병, 부모님 병원비 부담, 부모님 재산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한 노동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산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쟁점은 그 집이 얼마짜리냐입니다. 같은 부동산도 어떤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이나 공적 기준에 쓰이는 숫자이고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은 실제 정산에 더 가까운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쓰냐에 따라 받는 사람과 정산금을 받는 사람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볼지 협의 또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후 1, 2년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차이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평가 방법과 평가 시점을 협의서 안에 먼저 적어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세무신고 기준과 가족 간 정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쟁점은 그 집을 누가 쓰고 있느냐입니다. 상속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한 형제가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의 사용이익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집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사용이익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변 임대료 시세가 기준으로 거론됩니다. 반대편에도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거주 상속인이 그동안 낸 공과금, 수리비, 재산세, 대출이자가 있다면 그것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한쪽은 임대료를, 한쪽은 비용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료 없이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명수증, 카드 명세, 자동 이체 내역을 시점별로 모아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입니다.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매각한 뒤 현금으로 나눕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의 돈을 받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나쁘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고 다른 형제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가족에게 자주 선택되는 길입니다. 정산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연될 때 처리까지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셋째, 공유로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유는 가장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집 전체를 매도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 그 경계가 다툼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는 결정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따라오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상속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따라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감정평가비, 대출이 있다면 채무승계나 상환 문제도 추가됩니다. 사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산금만큼이나 큰 다툼거리입니다. 단독으로 받는 사람이 부담할지, 상속분 비율로 나눌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할지 협의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서에는 6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표시, 평가 가격, 거주자, 비용 부담, 매각 여부, 정산금 지급 방법입니다. 이 6줄이 빠지면 협의서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하나만 남은 상속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복잡합니다. 누가 받을지, 얼마로 볼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나눌지, 비용은 누가 낼지 5갈래의 질문이 한 채의 집 위에서 부딪힙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그냥 나누는 재산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정산하는 재산입니다. 그 차이를 협의 전에 가족 모두가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